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볼 텐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수도권 2단계 플러스 알파 시행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단계를 유지하면서 핀셋 규제를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든 단계를 안 올리고 방역의 고삐는 쥐려고 하는 그런 약간 경제와 방역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뇌하는 정부의 행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재 주말에 검사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말 효과는 수요일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지금 그리고 추가로 일단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쭉 변경된 사항들 이렇게 내용이 있고, 추가로 어제 기사 나온 거가 보면 지금 이런 내용도 나왔죠. 지금 현재 재생수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생산 지수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1.43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 명이, 여기 보면 한 명이 1.5명 정도를, 정확히는 1.43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1.43명이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1.5명 정도를, 그러니까 한 명을 확실하게, 한 명 이상을 좀 확실하게 감염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한 명 이하로 1 이하로 유지되지 않는 한 유행 크기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왜냐면 이제 감염시키고 이 사람이 또 감염시키고 계속 이제 약간 피라미드식으로, 다단계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 증시가 그동안 올라온 상황에서 고점 구간을 넘긴 상황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넘겼다가 이렇게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코로나 상황은 또 우리 증시를 굉장히 흔들리게 하는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투자 심리를 압박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조적으로는 이제 9월의 고점이 이제 900명대였긴 한데, 이 1000명대가 된다고 해도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서 구조적으로 그러한 급락장이 연출되기에는 힘들 상황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시장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소 어제 이제 운명의 날이었죠. 이제 신라젠이. 근데 이제 상장 폐기 위기는 일단 넘겼는데 결국에 1년짜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또 다른 기사를 보면 헐값 매각 불가피 당면 과제라는 부분인데, 지금 거래소 최대 주주 변경 요구 알려졌다, 지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근데 대표의 자산이 모두 압류돼서 매각도 어렵고 결국에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 큰 자금을 투입해서 거래 정지된 종목에 들어올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결국에는 그렇다면 헐값에 3자 배정 유상 증자로 들어와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돼야 거래 재개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아무래도 그마저도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현재로서는 상장 폐지는 일단은 피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금호타이어가 이제 고금리 담보대출로 이자가 굉장히 많이 나가서 번 돈이 다 이자로 빠진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는 상황이고, 현재 기사 내용 보면은 지금 산업은행 올 단기순이 거뒀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지적이 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에 대한 비판성 지적인 부분이고, 오히려 이게 금리를 재조정하는 게 해당 기업들이 이제 잘 풀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 오히려 산업은행 입장에서 경영 정상화를 통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또 아닌가라는 그러한 내용도 나와 있는 기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상장사가 첫 파산 선고, 24년 만에 처음으로 파산 선고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일단 거래 정지돼 있던 종목인데, 어쨌든 신라젠에 비해서는 파급력은 약할 수가 있긴 하지만, 이제 24년 만에 처음으로 상장사가 파산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로는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5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상장사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봤을 때는 이제 뭐 작다라고 하기도 굉장히 좀 애매한 금액이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파산 선고가 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투자 심리를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조금 긍정적인 기사긴 한데, 어쨌든 이제 무선 이어폰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뭐 배터리도 계속적으로 그런 이어폰에 들어가는 수요도 커지고 있고, 뭐 부품들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이제 새로운 어, 제품이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시장은 커지는데, 이게 물론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이게 매출에도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엄청난 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런 프로라는 부분이 이제 새롭게 신제품이 나오는데 굉장히 조금 유용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기존에 이제 버즈를 이제 저도 이제 버즈 라이브를 좀 써봤는데, 그러니까 요 모델이죠. 요 모델 써봤는데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괜찮은 가운데 이런 프로가 나오면서 또 이제 새로운 소비자를 찾아 나서고 또 소비자 확보를 하는 부분이다. 특히나 이제 갤럭시 S21과 함께 공개 예정이어서 같이 좀 세트로 많이 좀 판매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묶음으로 또 소비자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어제 이제 외국인이 지금 MSCI 이제 지수에서 한국 비중이 좀 줄어들자 이제 2.4조를 팔아치운 날이었다. 굉장히 막판에도 이제 매도가 많이 쏟아진 그러한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개인이 2.2조를 사들이며 충격을 줄였고, 굉장히 개인의 자금력이 강력한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동안 외국인이 굉장히 코스피를 많이 샀는데,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는 점에서는 단기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락이 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보드 역사를 갈아치운 방탄소년단 긍정적인 기사죠. 일단 한국어로 된 곡으로 핫백 1위를 기록했다는 부분이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전에 좀 방탄소년단 관련주가 조금 뭐 시가가 뜨면서 움직일 수는 있는데, 어제 이제 조류독감 관련주에서도 봤듯이 시가가 뜨고 그냥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또 이제 시가가 적당하게 뜨고 조금 오르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오히려 이렇게 빠질 경우 인류 자금이 몰리면서 조금 더 강하게도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시가가 높이 뜨면 음봉 나올 거 생각하면서 전반적으로 종목들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이 공매도 처벌 강화를 본격화한다. 내일 이제 좀 가닥을 잡는다는 부분이고, 이제 일본식 좀 모델로서 이제 공매도를 좀 해서 공매도를 이제 시행을 결국에는 뭐 폐지를 하지 않고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기사를 좀 더 보면 결국에는 이제 종목 이제 과거 이제 대주거래라고 해서 개인도 어느 정도 공매도를 할 수는 있었어요, 사실. 근데 워낙 종목이 제한되고 또 수량도 제한됐던 부분인데, 그거를 좀 해소를 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약간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좀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서 조금 괜찮아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한데, 아무래도 근데 좀 이게 가장 또 심각한 문제는 불법 공매도라는 부분이죠. 이게 이 부분을 완벽하게 잡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면 뭐 이렇게 지금 시스템 구현 예상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과거에 삼성증권이 이게 배당을 잘못했었죠. 이게 현금이 나갔어야 되는데 주식으로 나가서 대략 이게 주식 총수보다도 이게 주식이 많이 발행돼서 매도가,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무차익 공매도가 된다는 걸 아주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법 공매도를 먼저 잡는 뭔가 시스템적인 구성을 완벽하게 하지 않는 이상, 균형을 맞춘다고 해도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의 균형을 맞춘다고 해도 이게 공매도가 참 문제의 요소가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공매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선 부정적인 요소밖에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공매도 자체를 놓고 보면 조금 긍정적 요소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걸 긍정적으로 제대로 활용이 되게 하려면 결국엔 균형이 제대로 맞춰지게 돼야 되고, 기관과 외국인의 그런 공매도 할 수 있는 종목과 수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 다음에 무엇보다 무차익 공매도, 불법 공매도가 완전히 때려잡아줘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부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공매도의 긍정적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본다면, 이게 공매도가 없다면은 주가가 그냥 무조건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공매도가 어느 정도 있다면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목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구간에서 개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상방에 그런 매수를 할 수가 있어서 조금 좋은 가격들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잡아주는 그러한 차트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어쨌든 그런 가운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지금 뭐 공매도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다. 어쨌든 좋은 쪽으로 진행돼야 되는 거고, 결국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차익 공매도를 없앨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부분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기사를 보면, 네,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를 물린다고 해요. 지금 결국에는 이게 물린다는 건데, 이게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거, 그래,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것에 세금을 물리는 것,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증권거래세. 이게 낮춘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의 이제 기본 원리가 한 게 있는데, 이중과세라는 부분을 하면 안 되거든요. 세금에 있어서는 세금을 이제 매기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엄밀한 이제 이거를 이제 증권거래세를 물리면서 양도소득세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엄밀한 이제 이중과세로서 세법의 세금의 그런 원리를 어떻게 보면 벗어난 그런 안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게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될 경우 결국에는 헌법재판소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여튼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지금 좀 더 결국에 2023년 돼봐야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래세를 완전히 없애던가, 없애고 양도소득세를 물리던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없이 현행으로 유지하고 좀 증권거래세를 낮추던가 그래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현재 뭐 이렇게 예상대로 간다면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가 없을 거고, 결국 이 내용이 헌법재판소로 끌려갈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이제 미국 소식이에요. 미국 소식이고, 백신 뭐 희소식 모더나는 급등했는데 뭐 니콜라는 급락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 GM이 협력을 취소한다고 밝히면서 급락했다라는 부분인데, 뭐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예정이었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 막 GM이 들어온다고 니콜라 주가 오르고 했다. 이게 확정돼서 들어온 게 아닌데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나중에 충분하게 급락의 요소로 또 작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결국에 그러한 상황이 조금 연출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GM 같은 경우 자사의 연료전지 시스템을 니콜라 세미트럭이 제공할 거라고 밝혀서, 그러니까 지분 취득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협력 관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거다라고, 유지가 진행될 거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밤 사이에 뭐 나스닥은 뭐 그런 대로 버텼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다우 산업이 좀 어느 정도 빠진 흐름인데, 어쨌든 우리 증시가 그런 미 증시 영향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어제 외국인 이탈에 따른 뭐 추가적인 조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 시장을 보면, 이 어제 음봉이 이 양봉을 다 가렸고, 그리고 추가로 동시효과 때 추가적인 외국인 매도 나오면서 여기 양봉까지도 다 가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 5위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지켜준 부분에 대해서 분명 다음번에는 이제 조금 깨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엔 그러한 깨지는 흐름이 나왔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10일 이동평균선을 봐야겠는데, 이게 1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각도 조금 꺾여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무난하게 오늘 깨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 아닌가. 양봉이 나오더라고, 뭐 종가 기준 양봉이 나오더라 하더라도 장중에 좀 깼다가 움직이면서 흘러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일단 요 라인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겠는데, 여기도 살짝 깨면서 좀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게 기다리면서 여기 지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체크해 봐야 되는 그런 우리의 증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은 뭐 오후에 좀 오전에 고가를 그러니까 오전에 고가를 좀 갱신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왔다가 밀려 내려온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어제. 그런 가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요 라인에 지지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요 구간에 대한 매물 압박은 분명히 어느 정도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흔들리는 과정이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한 방에 딱 빼면서 좀 어떻게 보면 한 방에 이렇게 빠지는 게 오히려 조금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좋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게 기간 조정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좀 체감 계속 안 좋으면서 좀 피곤한 시장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로서는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게 가격 조정을 좀 이렇게 많이 들어오던 아니면 그냥 기간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어쨌든 조금 체감이 안 좋을 수 있는 시장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최대한 기존에 매매하시던 종목들 최대한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이러한 시장에서는 유리하다라는 점 체크해 드리면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는 설명과 댓글 부분에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이거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코멘트 해드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종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